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여러 대륙 국가들에서 동시에 대유행하는 현상인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으로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과 흉통 등이 있으며 호흡곤란과 발열은 환자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연구와 임상 사례들도 발표되며 보건의료인들의 환자 접촉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듯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살펴보겠는데요. 그에 앞서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아하 포커스드 업데이트가 심정지 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가져왔다면 2019년에는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CPR 지시부터 전문 기도기의 사용, 체외 CPR,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신생아 소생술, 그리고 응급처치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존의 내용을 조금 더 굳히거나 재확인하는 정도였으나 2020년 초 중간 발표된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 인한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식이 없는 코로나 환자 또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그런 의심 환자를 처치할 때 가장 먼저 911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조자 자신은 물론 만약 환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마스크를 씌우거나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옷으로 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핸즈 온리 CPR과 AED를 사용하는 것으로 호흡과 관련된 술기 사항에 제한을 두었고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비말 전파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나 영아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If you're willing and able 이라는 if 부사절을 넣어 인공호흡을 구조자의 선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거나 입과 코를 옷으로 가리라는 내용은 없으나 구조자는 모든 행위 동안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거나 119로 즉시 통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BLS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일반인 심폐소생술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인과 소아 심폐소생술 시 공통적으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현장 진입하는 팀원들을 최소한으로 하여 불필요한 감염 노출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백밸브 마스크 사용 시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단단하게 밀착하여 호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말 전파의 위험을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 심장 소생술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팀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소생술을 시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처음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부분은 현재 우리 119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나 환자를 처치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국내 현장에서 수용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 사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지도의사와의 논의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출동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 몇 가지 처치들을 자동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식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를 사용한다거나 가능하다면 기계식 환기 장치를 연결하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또한 예전 가이드라인에서 극구 지양을 했던 가슴 압박을 멈추는 그런 상황. 이번에는 기관 내 삽관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슴 압박까지 멈추고 시행토록 하였고, 특히 팀원 중 가장 전문가가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하라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기관 내 삽관 후 헤파 필터를 장착시켜야 합니다. 소아에 대한 전문 소생술에서는 소생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과 기관 삽관 시 커프가 있는 기관 내 튜브를 사용하라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변화가 성인 ACLS와 같습니다. 그 밖의 변화로는 응급상황관리사가 출동 지령을 내리기 전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또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환자인지를 파악하고 출동하는 현장 대원들에게 적정 PPE를 착용하도록 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의 보호자는 구급차 동승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ROSC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는 가급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감염원 노출의 위험을 줄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하는 그의 영향력에 맞게 코로나19에 맞서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일반인 심폐소생술과 병원 내 심정지 상황에 대해 코로나19에 맞춰 공고안을 마련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최전방에 있는 소방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을 위한 소방청의 공식적인 지침을 내려 코로나19 환자나 또는 의심 환자 또는 유증상자들에게 출동 시 레벨 D급 보호복을 착용하고 해당 출동 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하며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이송 완료 후 소독 지침에 맞게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한 지침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소방청도 구체적인 처치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119 구급대의 헤파 필터의 지급과 해당 환자들에게 기관 내 삽관 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의사의 적극적인 의료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전사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